예, 안녕하십니까. 강릉 두루땡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대 우리 민족이 바다로 부른 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먼저 요사질이지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질이지 서문. 제요는 천원을 가지런히 하여 9개 주로 하였다. 수는 기주와 청주 땅이 커서 유주, 병주, 영주로 나누고 12주로 하였다. 유주는 발해와 갈석의 사이이고 병주는 북쪽으로 대군과 삭방이 있으며 영주는 동쪽으로 요해에 미친다. 예, 여기서 유주를 보시면은 발해에서 갈석 사이라고 해요. 발해에서 갈석 사이. 그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갈석산은 이 산입니다. 요 산. 요 산에서 이 바다냐, 안 그러면 이 바다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바다라 생각합니다. 이 바다. 왜서 그러냐면 이 바다는 옛날에는 여기를 창이라 불렀지 발해라고는 안 불렀다. 이거는 근대 와갖고 발해만이라는 일이 생긴 거지. 전에는 여기를 창이라 그러지 발해라고 부르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지금 백양정, 이 바다를 발해 또는 내해 또는 뭐 호란해, 그 다음에 요해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요해. 영주는 동쪽으로 요해에 미친다. 영주가 여기거든요. 여기 부평형. 여기서 동쪽으로 이 바다에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요해 여기를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삼국지 동리열전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고조선의 준왕입니다. 준왕이 그의 근신과 국민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했답니다. 바다. 요 바다를 경유하고 한의 지역. 요 한은 사만의 한자를 얘기합니다. 사만. 그러니까 사만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준왕이 바다를 경유해갖고 사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만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지금 여기 평양에서 어? 바다를 경유해갖고 이리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리로. 근데 바다를 경유를 해갔다는데 바다를 경유했다는 건 거의 저기 뭐 옆을 지나갔다든지 안 그러면은 건너왔다는 얘기입니다. 건너왔다는 얘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려왔던 이걸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얘기에 맞는지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평양성이 여기니까 분명히 준왕이 왕감성이 여기니까 준왕이 이 바다를 정했고 일로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래 여기에 내려와야지 여기가 마한 지역이고 이쪽이 진안 지역이고 이쪽 밑이 지금 변한 지역이거든요. 이리로 내려왔다는 거지 얘기가 되는 거지. 응? 여기서 뭐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평양에서 어? 이리로 내려왔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안 맞는 얘기지. 그러면은 다음 기사들을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당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구당서. 고구려는 본래 부해의 별종이다.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을 하였으나 곧 한 낙랑군의 옛 땅이다. 장안으로 동쪽으로 5,100리 밖에 있다. 동으로 이 잡으시면 돼요. 동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렀단 말이야. 동으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야 신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서북쪽으로 왼쪽이죠. 왼쪽.
서북쪽으로는 요술 건너서 영주에 이른다. 요술 건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도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다 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으로는 말가를 이른다. 남북으로 이천열려이다. 이 구당선 내용입니다. 고구려가 지금 여기에 평양선이라면 구당서 때는 이게 좀 한 900년도 이후에 쓰여진 적이 뭐야 송나라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좀 늦게 썼죠. 그런데 이제 평양성을 아마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아갖고 동쪽으로잖아요. 동쪽으로 이 서남 쪽이에요. 정말 엄밀히 말하면 서남 쪽이죠. 서남 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서북 쪽으로는 이 요수잖아요. 요수. 요수를 지나갔고 영주가 있다는 얘기. 영주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영주거든요. 여기가. 음. 그리고 남쪽으로도 바다를 건너 백제가 있다는 얘기.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말갈은 여기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발해 건국지가 여기니까 말갈이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북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서 보듯이 고구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동으로 신라가 있어요. 동으로 신라가 없잖아요. 여기 신라가 독립하라죠 이게. 그리고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백제가 있다는데 이거 남쪽으로 남쪽 뭐 이거는 뭐 얘기 조금 듣겠죠. 그래서 뭐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가면은 백제가 되는 쪽으로 하지. 그 서북쪽으로 가면은 예? 영주가 있다는 영주. 그 말갈이 있다는데 이 신라가 얘기가 되잖아요. 신라가 동쪽으로 바다 건너 신라가 있다 그러니까. 음? 음? 이 구정선 내용은 전혀 안 맞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이 바다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는 예? 우리가 하는 이 내해라 그러죠. 내해. 지금 백양정이라 써있는 이 내해. 이걸 옛날에는 발해라 그러고, 또는, 저게 뭐야, 요해라 그랬단 말이야, 요해. 이 바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고구려에서 나오는 조금 전에 고조선의 준왕도 이 바다를 경유해갖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사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구려도 이 바다를 중심에 갖고 동쪽에는 신라가 있고 남쪽에는 백제가 있고 그다음에 서북 쪽으로는 응? 요술 건너갔고 예? 서북 쪽으로는 요술 건너갔고 영주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 남쪽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내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에 이제 광명왕입니다. 광명. 이게 유령이죠, 유령. 요거 이제 고려 초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명 22년 3월 12월 달 질산에서 사냥하며 닷새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협보가 사냥하면 병사를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풍설에 눈이 오는 날이라니 풍설에 사냥말을 심하게 내돌려서 행락하심이 가당하신지라고 아뢰었다. 그랬더니 유령이 옛날 이 비류에서 자기가 이제 그 동부에서 처음 와서 요 비류구에서 있었거든요. 송량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틀 찌게 첩보를 처음 봤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 첩보라는 사람은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소선어도 처음 보고 소선은 미모는 있는데 너무 뭐 좀 한다고 어? 그걸 주몽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소선어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광명이 소선어도 왕후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소선의 입김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는 첩보를 파면시켰답니다. 파면. 그러니까 첩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첩보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신라로 들어갔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국내선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파면을 당하니까 네? 여기 이제 압록강 임사 요수잖아요. 뭐 이리로 뭐 배를 타고 내려왔든지 이 바다를 건너갖고 바다를 건너서 신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신라로.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면은 여기가 신라 땅이니까 이 신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부가. 그럼 또 다음 기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지난달에 한 건데요. 이제 안평하고 서안평이 되는데 삼국 오지에서 송군이 사경과 유손을 보내. 이 송군은 오나라입니다. 삼국시대 때 오나라. 어? 고구려 동천왕을 선으로 책봉했다. 그러면서 육순 등이 사신들이 얼로 한다면 안평 해구로 왔다. 안평 해구에 도착했는데 바로 안평현의 해구였다. 어?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얘기는 사신이 배 타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여기가 안평현입니다. 안평현. 그리고 여기가 서안평이에요. 서안평. 그리고 여기 평양성이에요. 평양성. 사신들이 왔고 안평 해구로 왔다니. 여기 이제 요 물하고 여기 만나는 데가 안평 해구고 여기는 안평구 또는 박작구라 그래요. 박작구 여기를.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로 들어왔고 사신이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평 해구가 저기 동해 바다 저쪽 큰 바다에 저기 뭐야 바래반에 있는 그 바다 그 해구가 아니고 이 해구라는 얘기예요. 이 해구. 이 이제 지금 내해로 불리고 발해로 불리는 그리고 요해로 불리는 이 바다라는 얘기죠. 이 바다. 그다음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후조에 이제 석후가 이제 전연을 치려고 전연이 이제 용성에 있으니까 전연이 여기 있잖아요. 전이 여기 있다고 용성 여기 있으니까 이 조복이 이제 이 여기를 전연을 치려고 고구려하고 같이 치자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이제 뭐라고 지금 철학에 나와 있나 그러면은 고국원제 8년입니다. 338년. 석호가 조복을 우리에게 보내와서 싸움을 도와달라고 청하기에 군량미가 떨어져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조복이 배를 300척을 동원해갖고 군량을 예, 갖고 올로 갖고 나면 점선으로 갖고 온 거야. 점선. 점선으로 날오고 사신은 남소로 찾았다. 남소로. 그래갖고 왕도 어쩔 수 없었고 유벽과 종문에게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안평으로 나가갖고 전쟁을 감망하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용선인데 배를 타고 왔겠죠. 이제 후드가 와갖고 이제 여섯 일일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예? 이 고구원제가 요 안평이잖아요. 여기 요 안평에 나갖고 군사 3만 명을 주면서 여기 나갖고는 움직이지 말고 관망만 하라는 관망만. 그래서 이제 여기 석호가 이제 와갖고 전쟁이 지고 돌아갑니다. 지고 여기서 그때까지 전쟁을 안 도와줬다는 얘기죠. 군량면 받아먹고 예. 이 내용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되는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요. 요 먼저 또 이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평각성이 유치되었고 한서지대지 요동군 평각천. 이 평각천에는 철강과 연관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을 관리하는 관이 있고 그다음에 속물 관리하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각성이. 근데 이 우리의 행림국에 보면은 태백산 동남쪽에 있고 여기에 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산. 이 해산에는 소금이라고 그 소금샘이 있답니다. 소금샘. 소금샘이 많다 그래요. 소금이 나고 화살촉 만드는 돌이라고 그다음에 철강성이 난다 그래요. 철강성. 위치가 어디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용성이잖아요. 여기 이제 마수산이고 여기입니다. 요 마수산 옆에 있는 요 산이 여기 해산인데 해산. 그리고 여기에 행국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옥저가 있었고
옥저 내중에 일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낙랑국이 일로 오고, 옥저가 일로 넘어가요. 남옥저가 되는 겁니다. 남옥저. 이 지역이. 그랬다가, 여기 낙랑도 일로 넘어가죠. 네. 여기 해산이라는 게 해산. 삼국사기에 이 태백산 동남쪽에 행인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인국. 이 행인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 철강석하고 소금이 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 나는 거를 어디서 관리했냐니까 여기서 이 평각현, 응? 평각현이 여기를 보거든요. 이 평각현 지금 승문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소금하고 철을 여기다 관리했다는 게 관을 두고. 예. 336년 모용에는 모양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배반을 했거든요. 이제 토벌하고자 하여갖고 사마 고우가 말하길 모용인이 빌라는 임금을 배신하고 버렸기에 민신이 노하여 전에는 얼지 않던 해가 모용인이 배반한 이래로 세 차례 연속으로 얼었답니다. 겨울마다 세 차례. 그러고 나니까 모용인은 오로지 육로만 방황했네.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얼어붙은 해를 밟고 습격하라고 하신 것 줄은 모르겠다. 이렇게 모용하니 그러니까 바다가 오니까 바다를 밟고 건너갔고 치자는 얘기예요. 이 모용이는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쪽으로는 방을 안 오고 북쪽으로 육로만 방어하고 있으니까 바다가 얼어붙으면은 이 바다를 밟고 가서 공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평각선이에요. 여기가 평각선. 그리고 여기 용성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와갖고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 이 바다. 이 바다가 오니까 이게 말이 바다지 사실은 이거가 민물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체 넓어요, 여기가. 이 넓어갖고 제가 이걸 여기까지를 재보니까 6km가 더 되더라고, 6km가. 이 폭이 6k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6, 17km씩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20km, 30km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30km 더 나온다는 얘기. 이게 뭐 보면 좀 작아 보여도 상당히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불렀겠죠. 그러니까 모용인이 이쪽 바다 쪽은 걱정을 안 하고 이쪽은 걱정을 안 하고 이 육로만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모용인이 배반하고 세차례나 이 바다가 얼었으니까 이번에도 얼면은 이 바다를 밟고 건너서 공격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격해갖고 이 모용인을 죽여버리거든요. 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 우리 평양성에 있고 이게 승문이 여기가 평각성이고 이쪽 여기가 저 남소인가요? 폐주가요. 여기 남소. 그리고 여기는 안평성 또는 박작성이 있던데 박작성. 여기 평양성. 여기 이제 용성이죠. 저기 부여 때는 여기가 부리성입니다. 부리성. 고구려하고 백제는 부리성 갔다가 부여성이라고 불러요. 부여성. 그리고 여기가 국내성입니다. 국내성. 여기가 졸본성. 여기가 안시성입니다. 그리고 요 산이 마수산 또는 수산입니다. 수산. 수나라 우중문 우문술이 여기 왔고 이 산을 등지고 어, 수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수산입니다. 마수산. 예. 모용왕 여에서 이게 이제 우리 고려 초래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용왕이 창녀에서 동쪽으로 얼어붙은 해를 건너 행군하여 동생 모인을 습격하여 평각에서 죽였다. 우리 고구려 초래기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녀라고 했는데 이 용성이 그 창녀현에 있습니다. 창녀현. 중국의 지명으로 따지면 창녀현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갈지지에 보면 뭐 이제 창렬이 좀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난번 다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438년. 이 풍웅은 부견입니다. 부견. 그리고 이 유일용은 5, 16국 시대 때 송이입니다. 송. 저 멀리 있는 나라죠. 둘이 상통했답니다. 상통. 그리고 이 의룡이 백구, 차흥, 뭐 구이 이런 사람을 보내갖고 무리를 수천 명을 이끌고
평각 앞바다에 왔다. 평각 앞바다에 큰 배를 정박하였기에 장성이 용기하고 손인술에게 명해갖고 그들을 척설하고 저 물이 수천 원 척설하고 그들의 배 78손은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여기 갖고 배를 세워놨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그 풍경도 여기 있었어요, 용성에. 여기 있으니까. 이게 둘이 상통을 해갖고 물이 수천 원 오니까 장성이, 어, 부하들한테 장수한테 해갖고는 이걸 다 무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구린 무찔러버리고 배를 78척을 뺏었다는 겁니다. 이 평각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를. 그러니까 이게 큰 바다가 아니고 여기 있는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전부 다. 그러면 다시 또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이거. 수나라 수군 오익 대장군 내호와가 광해의 수군을 이끌고 수백 리에 걸쳐 배들이 이었다. 해를 타고 먼저 진격하여 폐수로 들어가니 평량이 60리 밖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도 건너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창해 손들이 창해. 창리면 여기거든요. 창에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니까 이 강이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를 폐강이라도 하고 폐하라도 하고 이걸 니하라도 한다. 니하. 그러니까 폐수라고 그러죠. 폐수로 졌잖아요. 오면서 일로 쭉 오니까 배가 꼬리를 물고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로. 어? 이리로. 네? 해를 타고 먼저 진격하여 폐수로 들어가니 평량이 60리였다.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로 갖고 요번에는 안평 해구로 간 게 아니고 평양성이 폐수로 나오는 요로 들어왔다는 요로. 네, 여기 오니까 여기서부터 평양성까지가 60리다. 60리. 여기서. 네. 아까 저기 우중문 우문수로 서쪽 압록에 여기서 모여있었거든요. 여기에서 30만 대군이 일지분당한테 쏘고 갖고는 이 압록강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건너가고 그러면 이 살수를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넌단 말이에요. 건너고 나서 여기 수산 또는 주필산이에요. 이 산에다가 진영을 꾸리는데 산을 등지고 진영을 꾸렸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평양성에서 30리더라. 30리. 그러니까 30리에요. 30리.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60리. 예. 딱 떨어지죠. 여기가. 예. 여기라는 이제 이 바다는 밖에 큰 바다가 아니고 여기는 이 백양정 내해, 발해 또는 응? 요해라고 불리는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 그러면은 네,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그 한서 지리제 한서에 저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 이제 언제나 하면은 고조선하고 한나라하고 전쟁할 때입니다. 이제 한나라에서 누굽니까 이거 좌장군하고 누선 장군이 이제 오잖아요. 이제 좌장군은 요동으로 바로 저기 이제 육군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 이제 누선 장군은 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은 요게 있잖아요. 요게 열구라는 데서 만나기로 했어요. 열구. 예? 그럼 이 열구가 어디냐? 응? 요거는 이제 뭐 사기에서 이것도 똑같은 이제 뭐 열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누선 장군이 병사 버리고 이제 열구에 어? 늦게 온 모양이다. 늦게 왔든지 뭐 해갖고 둘이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열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 게,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 열구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전을 보면은
지폐에서 장관이 말하길 고조선에는 습수하고 산소하고 열수가 있는데 이 세 강이 합해져서 열수가 된다 그래요. 열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습수는 지금 저 상거나 영정합니다. 영정하. 그리고 산수는 조선 조선함죠. 저게 조선백화라고 하는 강. 그다음에 이 열수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얘기하면 소유수라는 얘기예요. 소유수. 소유수가 고구려 요산하고 의문어산에서 나오는데 이 열수도 같은 강이라는 얘기. 같은 강. 좀 열수에서 보겠습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열은 강 이름인데 요동에 있다. 요동에. 그리고 여기 열수에 대한 이 저기 뭐야 줄을 보면 곽박이 줄을 보면은 조선은 현재 낭량현이고 기자가 하사받은 곳이다. 열은 물이름이고 현재 대방이다. 이 열수가 물이름이면서 대방이 있단 말이야. 대방에. 예? 대방은 열구현에 있다. 어? 그럼 이제 하근행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한서절이 이제 또 줄 뭐라고 하냐면은 낙랑군 조선 또는 탄열 분려 사는 열수가 나오는 곳이고 서쪽 점제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이게 탄열 분려사는 이게 전체 사는 이름이 아니고 요 앞에 탄열이라는 거는 현일입니다. 현. 탄열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탄열현에서 이 현에 있는 분려산에서 열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열수가. 그것도 보겠습니다. 함자의 대수는 서쪽 대방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 대방과 열구 모두 낙랑군에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이제 진서지리에 나와 있는 얘기고 열구는 대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열구가 열구현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대방으로 들어간다는 게 대방. 예.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이 열수가 뭐냐 그러면은 어? 열구현 말이죠. 대방의 열구현도 대방이 있으니까 전부 다 대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탄헬현도 이 탄헬현이라는 이 현도 대방으로 들어간다는 대방. 이 불려산도 당연히 대방으로 들어가 있죠. 하면은. 음. 이강입니다. 이강. 이 소요수. 이 소요수잖아요. 소요수. 요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점재현이에요. 점재현. 여기가 점재현이면서 내중에 여기 또 요대현이라고 그래요. 요대현. 네, 요대현은 이 대요수하고 소요수가 만나는 데다가 자꾸 이게 여기 요대현이에요. 요대현. 이 요수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요택도 이 요수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요택이라고 붙인 거예요. 요택도. 그리고 요 나라로도 이 요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 나라는 저기 요수보다도 여기 요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어? 어? 고려의 선조들이 요택 가운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운데. 근데 사실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이쪽 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자를 따갖고 요 나라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근데 이강 여기가 열구라는 얘기, 열구. 이게 소유수가 열수라는 얘기, 열수. 음. 여기가 태백산이 이게 갈석산이면서 태백산이거든요. 옆에 이게 요산이면서 의무를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이게 어? 그 분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녀산 이 산을 갖다가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와갖고는 여기 예? 고구려는 이걸 갖고 요거 갖다가 여기를 사수 또는 사천이라고 했다. 사천. 이건 호로하라 그리고 호로와. 요 밑에는 또 칠중하라 그랬잖아요. 칠중하. 그리고 여섯 번째 역할은 요택이란 말이에요. 이 강이 옛날에는 고조선 때는 이게 열수라는 얘기 열수. 열수면서 아마 이게 소유수로 요수로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요수로. 그런데 이 한서 지리지나 한서나 이 뭐 삼국지 이런 데 쓰는 이 사람들은 여기가 뭐라 갖고도 와보질 않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바다에 대해서로. 어? 사실 여기 지금 이 고조선이 어? 기원전 108년에 망했지만은 여기 한나라 구전이 들어갔고 얼마 못 있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손도가 잠깐 여들라고 한 100년인가 얼마 좀 있고, 그러면 이제 유나라 강부감이 와갖고는 일찍이 또 한 뭐 1년 정도 있었죠. 뭐 그래갖고는 그 사마이도 유나라가 망하면서 서진에 넘어갔다가 한 게 얼마 안 되거든. 그랬다가 이제 300년 때는 모용왕이 잠깐 들어와 있잖아요. 모용왕.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한독들은 못 들어왔거든. 한 나라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지. 예? 서진에서 조금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른다고. 요 서진, 요 유나라하고 서진 공선도가 있을 적에 이 지명이 좀 많이 붙었어요, 여기. 천명이 좀 많이 좀 바뀌었었지. 그리고 나갖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북정도, 쟤들은 이 북정이 여를, 쟤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는 언제 쟤들이 처음 알게 됐나 그러면 명나라 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명나라. 한류 번역에. 그전엔 좀 여기가, 고구려, 발해, 그다음에 요나라. 근데 원나라 아니에요. 여기 원나라 다 지역이었으니까. 모른다니, 쟤들은, 여기. 근데 여기가 발해인지 쟤는 모른다고. 여기를 발해도 아는 거니, 발해, 여기를. 이건 창이에요, 창해. 근데 여기가 열구란 얘기예요, 열구. 이게 소유수지만은 이게 열수란 얘기예요, 열수. 이 소유수에 요택이 있는 거예요. 요수니까 요택에 관련했잖아요. 요자 보자. 근데 요택이에요, 요택. 요나라도 이 요택 때문에 요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요수하고 이 소유수가 만나는 데가 여기가 괜히 요대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수 요자가 왜서 붙었겠어요. 요수가 만나고 이런 데기 때문에 여기 요대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요대현 또는 요수현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여기 점재현이라고, 점재현. 한나라 점재현, 여기에. 그래갖고 이 열수가 왔고, 그래갖고 점재현 서쪽에 이르러갖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바다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지금, 다음 주에는 지금 가끔 좀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갖고 그러는데, 그 폐수하고 폐강, 폐하, 그럼 니하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원래 현토군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현토군은 뭐 급한 게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는 폐수, 폐하, 또는 뭐 살수, 그 다음에 뭐 니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그 니하는 원래 저게 상부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슬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니하가 하슬라 위에 있는데 이 하슬라가 다 강릉이라 그랬는데 어, 진짜 강릉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